네, 5G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로 What is 5G입니다. 아웃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1.1 섹션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네트워크가 어떻게 원G에서부터 5G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3GPP 즉 이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그 휴대폰 그 통신의 표준안을 만드는 기관인 어떤 3GPP라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동통신 표준안이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 섹션에서는 5G N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R은 New Radio의 약자입니다. New Radio. 이번 강의에서 참고 문헌은 그러니까 에릭 달만이 지은 5G Advanced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번역판이고요. 번역판은 지금 2판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책은 이제 3판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5G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대부분 보는 책이 에릭 달만이 지은 책입니다. 1.1 섹션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그 에볼루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rst 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1세대 휴대폰 네트워크는요. 그러니까 셀룰러 네트워크는 1980년도에 대략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뭐 셀룰러 네트워크도 좋겠습니다. 셀룰러 네트워크. 왜 셀이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이제 그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frequency reuse 때문에 frequency reuse. 왜냐하면은 한 셀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셀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 휴대폰 네트워크를 셀룰러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셀룰러 네트워크의 지금 역사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뭐 first generation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대략 1980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 EMS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dvanced Mobile Phone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북유럽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기억할 만한 정도의 이름은 뭐 EMS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비스는 없었고, 그 보이스만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만 서비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동통신 시스템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된 거는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군용으로는 당연히 그 전에도 80년도 이전에도 쓰였는데, 이동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이제 1980년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세대 통신 시스템입니다. 사실 1세대는 그러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많이 그 1세대 휴대폰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만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이제 2세대 휴대폰이 나왔을 때입니다. 대략 1990년도부터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대략 뭐 200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디지털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보이스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폰을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파형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형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거를 디지털로 0110 뭐 1101 그래서 0과 1의 어떤 시퀀스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하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테나로 나가는 거는 이제 웨이브 폼이니까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나갑니다만, 어찌 됐건
그 디지털로 바꿔서 보내게 됐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통신을 사용을 한 시스템이 2G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겟 서비스는 여전히 데이터보다는 이제 보이스고요. 이 90년도면은 아직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인터넷이 대략 한 뭐 94년도 뭐 대충 그 정도에 나왔다라고 보면 되니까 사실 뭐 그 문자 서비스 외에는 특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쓸 뭐 이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위주였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리미티드 데이터 서비스, 이거는 이제 문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시스템은 이제 GSM 시스템입니다. 뭐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원래는 이게 프랑스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억지로 그 영어로 바꾸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GSM 시스템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표준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했던 이제 그 IS95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CDMA 방식이었고 GSM은 이제 TDMA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여러 명이니까 이동통신 그 사용자 여러 명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 디비전을 하느냐, 이때 다른 코드를 나눠주자라는 것이 이제 CDMA이고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다르게 해서 타임 슬롯을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에게 서로 다른 타임 슬롯을 할당을 해서 서로의 통신이 이제 부딪히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TDMA였고, 근데 어찌 됐건 그 1세대 통신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단 하나의 표준안만 있지는 않았죠. 굉장히 많은 표준안들이 국가마다 이렇게 난립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IS95도 쓰였지만 뭐 IS54라는 표준안도 있었고 GSM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네, 어찌 됐건 GSM이 이제 유럽을 넘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도미넌트하게 그러니까 활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GSM이라는 하나의 표준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통신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 덕분에 이제 그 채널의 캐패시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을 구매를 한 시기가 대략 뭐 90년대 초반 또는 뭐 93년도 뭐 대충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2세대 휴대폰이 그러니까 95년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 2세대 휴대폰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G 시스템은 뭐 대략 2000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G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Wideband CDMA라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의 표준안으로 통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DMA 2000이라는 표준안이 또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건 둘 다 이제 CDMA를 기초로 하는 그런 표준안이었고 이 WCDMA라는 표준안은 이제 그 3GPP, 그래서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3GPP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었고 거기서 이 표준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WCDMA 표준안. 그래서 이 기관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 4G, 5G, 6G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3GPP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은 뭐 EMS, 뭐 TEX 뭐 이런 것도 여러 표준안들이 난립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Second Generation은 넘어가고 이제 3G가 2000년 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서비스가 돼서 대략 뭐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전 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G가 서비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1G하고 2G는 서비스가 계속 돼요. 마찬가지로 4G가 나왔더라고 해도 2G하고 3G는 계속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5G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3G하고 4G는 여전히 서비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지국을 뭐 철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전 휴대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G가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휴대폰이 4G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휴대폰 바꾸라고 억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이전 세대 한 2세대 정도는 항상 서비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G입니다. 그래서 4G는 이제 LTE라는 그 이름이 있죠. 표준안. 그래서 Fourth Generation 표준안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동통신 표준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름 자체가 Long Term Evolution 이것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롱텀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 4G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통신 표준안은 이제 이걸 기초로 조금씩 뭐 바꿔간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Long-Term Evolution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뭐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2006년에 유튜브가 이제 구글에 인수되고 그 다음에 뭐 2007년에 또 아이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인터넷은 이제 대략 뭐 95년 이 정도에 이제 나왔다라고 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으로 그 인터넷을 즐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컨텐츠가 그 유튜브라는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가 이미 유튜브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단말기도 나왔죠. 단말기도 아이폰이 이미 2007년에 첫 1세대 아이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즉 단말기도 있고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없었던 게 뭐냐면은 동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표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G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술적인 특징을 보면은 OFDM이라고 해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에 대해서는 뭐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뭐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서브 캐리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실어 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위스는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20MHz 대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MHz 그러니까 뭐 업링크하고 다운링크하고 이제 다른 밴드를 사용을 한다면 즉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지국이 있고 여기 뭐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으면 유저 이퀴프먼트가 여기 있고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위로 가는 게 업링크고 아래로 가는 게 이제 다운링크인데 뭐 각각 다른 프리퀀시를 사용을 한다면 20MHz, 20MHz 그래서 총 40MHz를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안테나 테크닉도 이때 이제 4G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싱글 글로벌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G에서는 뭐 CDMA 2000이라는 다른 별로 사용은 많이 안 됐지만 좀 다른 표준안이 있었습니다만 4G에서는 아예 그냥 없어지고 4G에서는 단 하나인 표준안인 LTE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해외 출장을 갈 때 뭐 휴대폰을 바꿔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다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휴대폰이 이때 나온 휴대폰들은 다 이제 LTE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휴대폰으로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더라도 그냥 그 휴대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뭐 어떻게 표준안들이 뭐 변화해 왔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은 이제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LTE는 계속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LTE 위주로 보면은 LTE 표준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LTE Advanced, 그 다음에 LTE Advanced Pro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LTE Advanced의 경우에는 이제 Carrier Aggregation Technique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밴드위스를 이렇게 내가 잡아서 쓰는 거, 그러니까 밴드가 뭐 여기 있으면은 이 밴드도 잡아서 이렇게 쓴다든가 하는 게 이제 그거를 합쳐서 쓴다라고 해가지고 Carrier Aggregation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최대 속도 뭐 1GBps 사용자 입장에서 뭐 그런 거를 달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제 New Radio라고 해서 5G N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뭐 형식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Y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브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다가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G를 사용을 하고 있고, LTE의 경우에는 FDD, TDD,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DD를 쓰지 않고 이제 FDD를 썼죠. 근데 이제 5G에서는 전부 다 TD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D는 Frequency Division Duplex고요. 그래서 듀플렉싱을 어떻게 하느냐, 즉 우리가 보내는 통신이라는 건 이제 내가 보낼 때가 있고 내가 신호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업링크하고 다운링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지국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다운링크고 여기가 업링크인데, 그래서 그것들이 프리퀀시로 구별이 되는 것이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 되겠고요. 시간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이제 TDD가 되겠습니다. 자, 1.2 섹션에 3GPP 보겠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뭐 국가에 있는 그 표준화 단체가 모여가지고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고 해서 3GPP라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표준안이, 그러니까 3G용의 표준안이겠죠. 그게 바로 Wideband CDMA라고 해서 WCDMA 표준안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5G NR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뭐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G에서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Enhanced Mobile Broadband라고 해서 EMBB,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이건 뭐 IoT가 되겠죠. 그러니까 센서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TC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겠죠. 센서 데이터니까 뭐 이렇게 빠르게 전송을 해야 되거나 데이터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매우 정확하고 그다음에 지연이 작은 초저지연 통신, 뭐 그것들을 이제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5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MBB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그 4세대 그 LTE 통신을 좀 더 발전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LTE보다는 더 빠르게, 그래서 보내야 될 데이터 볼륨도 많고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 엔드 유저에게 좀 더 빠른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EMBB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5G의 유스 케이스 세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MBB, MMTC, 그다음에 URLLC 세 가지가 있고, EMBB는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MMTC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하는 통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센서가 알아서 뭐 온도를 계속 뭐 1분마다 읽어준다든가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로우 에너지 컨섬션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센서가 무선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RLLC는 이제 low latency, 그래서 차량용,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 그것들은 데이터 양이 많다라기보다는
지연 시간이 좀 짧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MTC는 이제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예, 그것처럼 이제 Massive Number of Device,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일단 센서, 뭐 액추에이터, 그래서 IoT의 어쨌든 뭐 중요한 그 두 개의 뭐 핵심이죠. 그래서 센서하고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가 뭐 온도를 쭉 뭐 읽어주면은 IoT 플랫폼한테 그거 전달이 되고, IoT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뭐 철문을 닫아라라고 하면은 이 철문이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동으로 움직이는 철문이나 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 코스트도 좀 뭐 작아야 되고, 에너지 컨섬션이 작아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배터리로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MTC 같은 경우에는 그 유스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하이 데이터 레이트 서포트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LC, 그래서 울트라 릴라이블, 그래서 굉장히 뭐 트래픽 세이프티 같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자동화 이런 데에서는 이제 오류 없는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울트라 릴라이블,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릴라이빌리티를 가지는 통신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LTE 뭐 첫 번째 스펙이 나온 것은 이제 2009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현된 거는 대략 이제 2010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G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시작 시점이 2030년에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서두른다면은 대략 한 2029년 정도에 6G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LTE는 여러 번의 어떤 그 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LTE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LTE Advanced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LTE Advanced Pro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LTE Advanced로 가면서 그 원래 그림을 그려왔던 이제 그 사용자에게 최대 1GBps를 뭐 전송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된 게 LTE로는 안 되고, 그래서 LTE Advanced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3.9G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4G는 이제 그 LTE Advanced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G NR하고 이제 같이 개발이 된 게 이거는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죠. 그러니까 5G NR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의 개념이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그러니까 즉 액세스 네트워크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5G NR은. 근데 코어 네트워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액세스 네트워크이니까 이게 5G NR 표준안이라고 하면 코어 네트워크도 개발이 따로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5G 코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5G 코어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5G 코어 네트워크는 이제 구현을 안 하고 그냥 레거시, 그러니까 그 4G죠. 4G LTE에서의 코어 네트워크를 그거를 이제 EPC라고 하는데, 그 4G LTE의 코어 네트워크를 그냥 사용을 해서 그 5G NR을 액세스 네트워크만 5G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아마 지금도 그 통신사에 따라서 여전히 코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EPC를, 즉 LTE의 코어 네트워크인 EPC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5G Non-Standalone 모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어 네트워크도 전부 5G 코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Standalo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A라고 부르고요. Non-Standalone은 줄여서 NSA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챕터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